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드 도면을 맥스로 또는 스케치업으로 가져가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불러서 초반 작업을 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맥스랑 스케치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요. 뒷부분에 스케치업이랑 맥스를 따로 불러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면을 받으면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도면에 속하는데요. 뭐 더 복잡한 도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실제로 맥스로 불러가거나 스케치업으로 불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변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많게 되는 경우 불러지는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가져가서도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스케치업이나 맥스 이렇게 불러가기 전에 캐드에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맥스랑 스케치업으로 갔을 때는 이런 그 치수들이나 이런 해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도면의 레이아웃도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면에는 없지만 뭐 화장실의 변기라던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 컴포넌트들은 그 소스 블럭들은 가져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도면에서의 이런 그 가구들 이렇게 보면 알값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맥스나 스케치업으로 가면 다 이게 큰 데이터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다 지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그 도면에 치수선들, 물론 불러올 때 이런 치수선들을 불러오지 않겠다는 어떤 옵션이 맥스랑 스케치업들에 찾아보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걸 정리해서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자, 간혹 이제 지우다 보면 이렇게 블럭화된 것들은 책상 같은 건 전부 다 이렇게 지워버리는 것보다는 이 박스 형태는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치 같은 걸 잡을 때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익스플로드,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따로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네,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인 표시 같은 거, 뭐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이런 그 알값들도 생기는 이런 데이터들도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는 것도 좋고요. 뭐 이런 해치 같은 거, 불필요한 것들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보면 벽체 이런 해치들도 다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도면이 어, 세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하고 인면도가 간단하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이 도면은 크게 데이터가 많지 않고 정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불러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도면이 아니라 복잡한 도면이라면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한 공간씩 따로, 자, 컨트 이렇게 하고 새 창을 여는 거예요. 새 캐드 창을 열고 아까 작업했던 이 작업에서 내가 먼저 가져갈 부분을
먼저 가져갈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면이 줌 하고 올 하면 네,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된 도면을 다시 여기서 부분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Save as. 자, 여기서 우리가 저장할 때 버전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전은 2000 버전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죠. 테스트 맥스. 자, 이렇게 저장이 됐다면 이번에는 맥스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임포트. 자, 여기서 자, 테스트 포 맥스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 전에 옵션이 역시 뜨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크게 여러분이 만질만한 것들 맞고 일단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려온 캐드 도면을 보면 우리가 캐드에서 테스트 포 맥스 저장하기 전에 이 XY 원점 이 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된 것이 맥스에서도 이 점에서 원점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게 공유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간혹 어떤 캐드, 자신이 만들지 않은 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점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원점이 중심이 여기라면 저 멀리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올 때 좀 전에 본 것처럼 새 창을 열어서 열린 그 바로 그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맥스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이 캐드를 자신이 본인이 쳤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틀린 부분도 다 알 테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도면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여 자기는 여기서 정리를 깨끗하게 했을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정리를 깨끗하게 했을지 몰라도 멀리 이런 공간들의 캐드 도면에 찌꺼기다 또는 다른 도면들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면을 불러오면 역시 데이터도 많아지고 맥스 작업 환경도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새 창을 열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붙여넣기를 해서 이걸 다시 저장을 해가지고 맥스로 가져오는 것이 또는 스케치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드로 그 맥스로 가져왔는데요. 자, 이 도면을 우리가 바로 그대로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맥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들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라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분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 캐드에서는 이렇게 긴 라인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익스트루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 보시면 자 머티리얼을 머티리얼을 입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얼핏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역시 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뚫려지지 있지 않고 여기는 또 뚫려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에가 솔리드하게 닫혀져 있지 않고 그 라인의 면만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는 중첩된 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라인이 두 가지 라인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경우도 많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업해서 맥스로 가져오거나 스케치업으로 가져갔을 때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도면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면을 가져오시면 첫 번째 할 일은 레이어를 만들어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도면 또는 캐드라고 해서 전체 선택하고 이 버튼 클릭하고 플러스를 눌러서 확실하게 도면을 레이어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가구 따로 그리고 벽체 따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도면을 한 곳에 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저분한 것들을 지금은 몇 개가 안 되지만 실무에서 쓰는 도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레이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레이어들은 다 앞에 부분에 플러스 표시가 없다는 건 내부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도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이 빨간색 X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지워주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렇다면 이 도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이 도면은 일단은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에 넣었으니까 얘를 프리즈, 그래서 얼려버리는 거예요. 자, 얼려버리면 도면이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도면이 잘 안 보이고 그리드만 많이 보이죠. 이럴 때는 G를 눌러서 일단 가려주시고요. 그러면 도면이 약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새로, 자, 레이어에서는 내가 이제 벽체 작업을 할 거라면 뉴 레이어를 만들고 월 이렇게 하시고요. 자, V자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만들어지면 V자 체크된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V자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얼린 상태에서 도면을 따라서 직접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인을 그리기 전에 앞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스냅이 되어 있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걸 세팅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텍스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드 포인트나 다른 거는 다 체크하지 않고 버텍스만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옵션에 가시면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죠. 얼려져 있는 오브젝트에 스냅이 걸리도록 해달라.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스냅이 안 걸려요. 이게 체크가 꼭 되어 있어야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닫고 이제 한번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인을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휠을 돌리셨다가 돌리니까 화면이 사라졌죠. 그런데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손을 당기면 선이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다시 이어붙이면 또 이걸 어태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자, 라인을 보세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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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을 돌리고 자, 클릭하고 멀리 갈 때 키보드에 키보드에 I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마우스가 있는 포인트를, 이 부분을 화면의 중심으로 갖다 주죠. 다시 말하면 확대해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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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I 버튼 한번 누르고 돌리고 I 버튼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클로즈 스프라인 닫는 과정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오른쪽 버튼 스냅에서 그리드를 체크 풀고요. 버텍스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벽체를 새롭게 그려주는 것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면을 잘 그려왔다면 이런 과정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실무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도면을 맥스나 스케치업에 맞춰서 그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어야 정확하게 모델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도면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혹 그 이런 것들을 뭐 도면을 잘 활용해 보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도면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냐면 자, 프리즈가 된 거 풀고요. 자, 먼저 도면의 라인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리고 싶은 부분만 트림으로 또는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에서 면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점들이 웰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버텍스가 6개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2개를 선택했는데 6개가 나와 있다는 건 자, 보십시오. 하나에 3개나 있죠. 이런 경우 면을 선택해서 보면 몇 가지 면이 선이 겹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보면 점이 2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자, 지금 선택해 보면 6개, 6개, 6개니까 이렇게 6개 선택이 돼 있죠. 자, 여기도 자, 4개 맞네요.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바로 익스트루드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보다는 아까의 방법이 훨씬 더 명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맥스로 불러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업으로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스케치업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임포트 그다음에 폴더를 찾아가죠. 자, 여기서 임포트 할 때 여기로 되는데 스케치업으로 돼 있죠. 여기서 DWG 텍스트 폼 X 그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실 때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자, 불러올 때 스케일 유닛이 피트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큰 도면이 들어와 버리게 되죠. 저희가 1mm 단위를 피트로 계산을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드로잉에 이걸 체크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밀리미터로 분명하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캐드에서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밀리미터로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이 유닛을 맞춰주는 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전환에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 열기 누르면 자, 아까 했던 부분이 자, 이러한 것들을 불러온다 라는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간혹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불러온 도면 전체가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역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룹으로 묶여왔다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룹으로 물려왔고 자, 그룹으로 불러와졌고 이 위에다가 직접 그리면 되지만 여기도 역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에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 창을 열고요. 자, 레이어 창을 열어보면 역시 아까 캐드에서 나눠져 있던 레이어가 그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플러스 표시를 하나 더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역시 캐드. 자, 그리고 얘는 이 도면을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이걸 클릭하시고요. 윈도우에 보면 엔티티 인포메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도면은 그룹이기보다는 그 앞서 컴포넌트로 불려와져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로 불러와져 있는데 이게 레이어 0번에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그런데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퍼니처, 도어 이렇게 된 부분들에 다 도면이 있는데 우리 캐드에서도 여기에 넣어서 그렸겠죠. 그런데 왜 이 전체 컴포넌트는 레이어 0번에 있는가? 자, 이 부분은 스케치업이 가지는 독특한 차이점인데, 그룹된 상태와 그룹 안에 있는 요소들 또는 컴포넌트 상태와 컴포넌트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있는 그 안에 있는 벽체의 실제 이런 선들이나 면들의 요소가 레이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이긴 한데요. 그룹된 이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레이어는 0번이지만 실제로 레이어 안에 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라인을 선택해 보니까 PL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이어를 전체를 다 선택해서 안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진짜 내부에 있는 라인들, 컨트롤 A를 눌러 선택하신 뒤에 우리가 말하는 캐드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바깥으로 나오면 캐드에 분명히 넣었지만 역시 컴포넌트는 레이어 0번에 가 있죠. 이거 역시 캐드로 집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실제로 이 라인들을 정확하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내는 거죠. 지워내고, 실수로 제가 넣은 것까지 지워넣어 버렸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플러스 캐드 해주시고, 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하시고 캐드에 넣어주시고요. 간혹 그룹이 되어 있고 또 안에 있는 게 그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됩니다. 물론 자기가 이런 게 귀찮다 그러면 그냥 컴포넌트만 캐드에 집어넣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나 나중에 하이드 했을 경우, 이 비저블을 껐을 경우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뭔가를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 라인과 합쳐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면이 그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반에 도면 전체를 그룹으로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면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왔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제가 설명을 좀 뒤늦게 하게 됐는데요. 자, 수자는 옆으로 좀 밀어두시고 도면을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그룹을 캐드로 집어넣어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앞부분에 설명을 안 했지만 꼭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꼭 만들어서 레이어에 집어넣는 걸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링은 어떻게 해가냐면, 자, 지금 보시면 점들에 이렇게 스타일이 점들에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모델링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맥스에서 했듯이 여기를 클릭 해가면서 면을 만들어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클릭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은 보시면 히든 라인 또는 엔지니어링 스타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보인 라인에다가 이 위에다가, 자, 이제 레이어 0번인데 이렇게 해서 월 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까만 점을 월에 표 체크를 해줘야지 거기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라인을 선택하고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벽을 싸버리면 마무리가 되는 순간 벽체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로 2700, 자, 이렇게 해주면 벽체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한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3번 클릭해서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선을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안 보이게 돼서 헷갈립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선이 끊겨도 내가 어디까지 선을 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보면 여기 선택은 되긴 하지만 두 번에서 선택을 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벽을 만들 때 좀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푸시로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다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뒷면으로 올라와 있고요.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파란 면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왜 그러느냐? 중간에 이런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이렇게 지워주고 올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알아두셔야 할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벽체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안쪽 거를 지워내고자 했다.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다 보면 밑에 있는 도면까지 지워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도면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선택한 후에 락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꼭 클릭해 주셔서 빨간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지워지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위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클릭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점과 점을 클릭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클릭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오류가 나죠. 자,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오류가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자, 지우개로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워 보고 이렇게 지워서 도면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3번이지만 한 4번 정도 빠르게 클릭하셔서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캐드에서 스케치업으로 또는 맥스로 도면을 가져와서 초반 작업을 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잘못 가져온 도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이죠. 자, 레이어 정리, 그 다음에 이렇게 락 걸어 놓는 거, 또 맥스에서 이렇게 프리즈를 시켜 놓는 방법. 자, 여기서 레이어에서 이렇게 프리즈를 시켜 놓는 방법들 잊지 마시고 작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